안녕하세요. 알면 이득 모르면 그만 알모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용카드가 신용등급 및 신용점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사 신용평가에서 올크레딧과 나이스 지킴이에서 개인의 신용평가를 하기 위해 신용카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용거래기간, 연체 유무, 신용거래 패턴, 자금 흐름 등 신용카드 하나로 그 사람의 신용활동을 알 수가 있고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신용점수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신용등급 및 신용점수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신용카드가 어떤 항목에서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총 4가지 항목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 거래기간, 두 번째, 신용카드 한도, 세 번째, 신용카드의 금융이용, 네 번째, 신용카드의 사용 패턴입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 거래기간입니다. 신용평가회사에서는 신용거래기간이라는 신용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신용거래기간은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연체 없이 돈을 잘 빌리고 잘 갚고 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신용거래기간이 길면 길수록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신용등급 및 신용점수가 상승됩니다. 신용카드는 발급해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신용거래기간이 축적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나에게 맞는 혜택을 신중히 선택해서 해지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최초 발급받은 카드가 이 신용거래기간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신카라고 하죠. 첫 신용카드는 보통 지인의 권유 또는 처음 신용카드를 만든다는 설렘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만들게 되는 카드라서 사용을 안 하고 장롱에 보관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첫 신용카드가 필요 없다고 해지하게 되면 신용거래기간이 축소되어 신용점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첫 신용카드가 두 번째 신용카드와 발급일자가 얼마 차이가 안 난다면 해지해도 상관은 없지만 발급일자 차이가 많이 난다면 해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해지하면 안 되겠죠. 신용거래기간은 보통 3년 시점이 되면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되고 현재 이용 중인 신용카드는 1년간의 이용 실적이 가점에 적용이 됩니다. 이 신용거래 기간은 신용평가 항목 중에 평가 비율이 10% 정도 차지를 합니다. 항목 중에서 큰 점수를 차지하지 않지만 고신용 점수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한도입니다. 모두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신청 페이지에서 희망 한도를 정했던 기억을 하실 거예요. 원하는 이용 한도를 기입했더라도 카드사가 100% 반영을 해주지 않지만 그래도 이용 한도를 얼마로 정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용 한도는 무조건 최고 한도로 기입을 합니다. 하지만 전문직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기에 기입한 한도만큼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도만큼 안 주면 왠지 섭섭한 건 사실이죠. 신용관리를 안정적으로 하려면 카드 한도는 무조건 높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이란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총 사용 금액을 내가 보유한 신용카드 총 한도 금액에서 나눈 비율을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석 장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고 이 석 장의 신용카드 한도 합계는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총 한도 1000만원을 100%로 보면 100만원당 10%가 되겠죠. 300만원을 소진시켰기 때문에 이걸 퍼센트로 바꾸면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은 30%가 됩니다. 적정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은 30%에서 40%입니다. 적정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 미만으로 꾸준히 사용을 하면 신용등급 및 신용점수 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매달 한도까지 꽉 채워 사용하거나 40% 이상 사용하게 되면 부채 위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신용등급 및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달에 100만원을 사용한다면 신용카드 총 한도는 최소 35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사용 금액에 맞춰 넉넉하게 한도를 설정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등 큰 금액을 결제해야 될 때는 미리 신용카드 한도를 높여서 소진율이 40%가 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신용카드 금융 서비스 이용입니다. 신용카드의 금융 서비스라 하면 할부, 단기 신용대출, 장기 신용대출, 리볼빙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점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지 할부 이용 건수가 많으면 미도래 잔액 증가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신용카드 할부가 신용점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오른쪽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 신용대출, 장기 신용대출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용을 하게 된다면 신용점수 폭락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절대 사용 금지입니다. 다음은 리볼빙입니다. 이 리볼빙 서비스는 부득이하게 자금이 부족하여 결제를 하지 못할 때 지정해 놓은 일부 결제 금액만 결제를 하면 그 달의 카드 값은 결제가 된 걸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결제 금액은 미결제 금액으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리볼빙도 할부와 마찬가지로 미도래 잔액 증가로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순전히 연체 방지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할부보다 이자도 비싸기 때문에 급할 때 아니면 이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신용카드 사용 패턴입니다. 신용카드를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꾸준히 이용한다면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카드 사용을 많이 하거나 줄이게 되면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사용 패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올크레딧입니다. 계획적인 신용카드 사용만 한다면 이 항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단 대출 계획이 있거나 대출 만기 연장을 해야 할 때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죠. 제일 좋은 것은 한 달 고정비만 자동이체를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용카드는 무엇보다 자신의 상환 능력에 맞게 사용해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